앞에서 우리는 해양심추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물로 만든 소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정성, 그리고 종합 미네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미네랄을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해서 소금은 먹고 있는데 왜 몸은 채워지지 않는가입니다. 먼저 청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금이 하얗고 깨끗하면 청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색은 청정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거쳤는가, 이것이 진정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해양심충수는 오염과 멀리 떨어진 물입니다. 해양심충수는 햇빛이 닿지 않고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인간의 활동과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농업, 산업, 오염원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제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오염될 기회가 없었던 물입니다. 이 차이는 소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의 출신이 다르며 소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표충수는 오염 가능성, 계절, 환경 변동이 큽니다. 해양심충수는 구성이 안정적입니다. 외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충수는 깨끗해 보이는 소금이 아니라 깨끗한 시간을 통과한 소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종합미네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미네랄은 질량이 많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소금에 비해서 미네랄의 질량이 높지만 핵심은 여러 미네랄이 함께 균형지게 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단일 성분을 따로따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몸이 가장 평안해하는 형태는 나트륨이 있고 그 옆에 마그네슘이 있고 칼륨과 칼슘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구조,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자연 환경의 형태입니다. 이 소금은 균형을 이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심충수 소금에는 나트륨이 중심을 잡고 마그네슘이 흥분을 낮추며 칼륨이 세포 안팎의 균형을 돕고 칼슘이 구조를 안정시킵니다. 이 미네랄은 각각 따로 작동하지 않고 함께 들어올 때 서로의 과잉을 눌러주고 부족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갈증이 덜 생기고 물이 오래 머물고 신경이 덜 예민해지고 배설이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의 차이입니다. 해양심충수 소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균형입니다. 해양심충수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미네랄의 양이 아니라 배치와 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학에서는 최소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기능이 제한된다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기량작용입니다. 어떤 미네랄이 과하면 다른 미네랄의 작용이 방해를 받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해양심충수 소금은 나트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미량 원소들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비율로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족해 전체가 멈추는 최소량의 법칙에 덜 걸리고 하나가 과해 다른 것을 막는 기량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나타나는 것은 상승 효과입니다. 한 성분이 혼자 앞서 나가지 않고 서로를 완충하고 조절하며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극은 줄고 흡수는 부드러워지고 유지는 길어집니다. 해양심충수 소금은 많이 넣어서 작동하는 소금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작동하는 소금입니다. 해양심추 소금은 약이 아닙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즉 무언가를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작동을 회복시키는 조건입니다. 이제 다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물이 있어도 머물지 못하는 이유, 소금이 있어도 자극으로 느껴지는 이유,
마그네슘이 빠져 몸이 쉬지 못하는 이유, 이 모든 문제는 구성이 단순해진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의 유익은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담았다는 적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일반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힘들어질까? 그래서 다음 주제는 왜 일반 소금은 그리고 칼릭스를 상하게 하는가를 5가지 항목으로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물백 소금 일의 기적을 쓴 문영권은 잃어버린 것을 존중할 때 해양 심층수 소금의 유익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